어떤 곳은 그 이름만 들어도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떠오르는 곳이 있지요. 양지 바르고 볕이 잘 들지만 가야산의 청청한 품에 있어 색이 바래지 않은 그 시간이 우리의 발길을 이끕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주봉입니다. 저는 지금 경상북도 고령에 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령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예? 대가야 유적지. 좋아요. 또 참외? 참외 아니, 참외는 성주지. 또 딸기? 딸기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쪽은 역사 기행. 요것도 맞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곳은요, 대가야보다 더 오래된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고령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가야해, 고령 가야해, 고령 가야해. 참. 누구나 알지만은 그 속 깊은 이야기야 다 알까요? 천년 전의 삶과 오늘의 그 시장통에서 펼쳐지는 삶이 한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우와! 이야, 정말 신기하다. 그 시간의 다리를 건너 고령의 오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고령의 역사 여행은 이곳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600년 전의 시간이 수많은 언덕에 되어 놓여있는 지산동 고분군. 대가야의 최전성기가 이 높은 구릉지 위에 어깨를 쫙 펼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요, 그 앞에 고령 지산리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이라고 돼 있어요. 신청이 아직은 등재된 게 아니죠, 그죠? 네. 그럼 언제 이게 등재가 됩니까? 2022년. 22년. 네, 그때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지금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 네. 진행 중이군요. 네, 그럼.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럼 왕족들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는? 예, 대가야 귀족과 왕의 무덤이 대부분인데, 대부분. 그런데 이제 일반 백성의 무덤도 곳곳에 있고요. 예. 숨어 있는 무덤까지 합치면 거의 10,000기 이상이나 되는 아주 거대한 고분군입니다. 예. 그래서 가야 고분군 중에서 가장 큰 고분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넓이가 얼마나 돼요, 이게? 꽤 넓겠는데? 이 길이가 거의 2.5km 정도 돼요. 길이가. 2.5km 둘레가? 예, 길이가. 네네. 이게 걷는 길이가 2.5km. 네, 그럼 꽤 긴 거리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초기의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제 좀 대가야 초기 시대의 왕과 귀족의 무덤이라면 능선에 있는 무덤들은 대가야 세력이 가장 컸던 그때 5, 6세기의 무덤, 귀족이나 왕의 무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대가야가 그 당시 그 왕족 중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했던 거예요? 육가야 중에서 예. 금강가야가 보통 제일 세력이 컸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금강가야가 신라에서 멸망을 하고 그 이후로 대가야가 세력을 넓히면서 거의 562년까지 그 후기 가야의 맹주국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가야가 신라에 흡수가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신라에 멸망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지역도 대가야 군으로 격화되고. 네, 그렇게 해서 이 곳곳에 보면 신라 무덤도 있습니다. 신라 무덤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올라가시면서 이 고분군 하나하나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크고 작은 거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예. 아이고. 2.4km의 능선을 따라 약 한 704개의 고분들이 있는데요. 가야시대 최대 규모라는군요. 외형이 확실하고 비교적 큰 고분에 한해서 번호를 붙이고 사적 제79호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대요. 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고분이 제일 크고 큼지막해.
이건 무슨 고분이에요? 크게 보시면 더 큰 고분들이 많아요. 근데 근데 이 32호는 이렇게 32호에서 33, 34, 35까지 이렇게 네. 군집으로 되어 있어요. 네. 서로 뭐 형제거나 친척이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거의 78년에 발굴을 했고 네. 여기 투구라든가 갑옷, 고리칼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예. 그 32호 금동관이 발견됐거든요. 32호 금동관. 네, 대가야만의 그 금동관이에요. 금동관이라면 그럼 왕정 아니면 왕 아니면 근데 거기에 지도자급 아닐까요? 그렇죠. 그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여기서 발굴했으면 뭐 여러 가지 그냥 우리 왕족들이 쓰던 모든 가재도 그러니까 다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 무덤들이 대부분이 도굴을 당한 그 무덤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이 도굴됐다는 거는 그럼 누가 훔쳐갔다는 건데 네, 이게 그럼 언제 누가 훔쳐갔어요? 그 당시 이제 식민지 시대 때 그럼 일제 강점기 때? 네, 맞습니다. 아이고. 네, 나 그때 참. 많이 도굴을 당했죠. 그때요? 네. 그리고 그 이 해방 이후로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렇죠. 도굴을 많이 해서 거의 반 이상이 이제 날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아, 야, 우리 문화유산이 반 정도 날아갔다고 생각하면 이거 연구하시고 우리 관계자분들은 잠이 안 오겠네. 네? 이 아깝고 좀 서럽잖아요. 네,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존하도록 해야 되겠죠. 보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시간이 부여한 과거의 가치는 뒤늦게 깨닫게 되죠. 역사의 의미를 잊지 않고자 고령 야행이라는 역사 트레킹 행사도 열립니다. 이야, 밤에 무덤가를 돈다니 묘한 체험이죠. 걷다 보면 이렇게 또 큰 고분도 만날 텐데 말이죠. 제가 이거 올라온 본 고분 중에서 제일 크고 높아. 이 묘는 누구의 묘일까요? 왕의 무덤이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40명 이상이 순장이 된 그 무덤이거든요. 1977년도에 이것을 발굴했을 때 그 안에는 거의 32개의 석곽 안에 한 사람씩 또는 두 사람씩 인골, 사람 뼈가 발견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해 보니 40명 이상이나 순장이 되었다고 해요. 40명 이상. 네, 그러니까 거의 왕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는 또 순장 문화가 또 아주 네. 유행했던 그런 시절이죠. 세계적으로도 뭐 이집트, 로마, 그리스뿐만 아니라 뭐 부여에서도 100명 이상이 그 순장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네. 또 신라도 순장 제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여기 발굴된 게 지금 어디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네, 그 지금 크기 그대로 재현해 놓은 왕릉 전시관이 있거든요. 전시관? 네, 좀 그래서 사람 뼈도 있는데 무섭지 않으실까요? 한번. 그래서 약간은 무서울 것 같은데 그건 낮에니까 괜찮겠죠 네, 뭐. 그렇죠. 낮에니까. 1600년을 온전히 버텨온 고분들, 과연 무엇을 품고 있었을지 궁금해지는군요. 국내 최초로 확인된 최대 규모의 순장 왕릉, 그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대가야의 순장 제도는 44호분이 발굴되면서 처음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직경이 27m나 됩니다. 여기가 44호분의 고분군에서 나온 그 발굴된 곳을 다 재현해 놓은 곳인가요? 네, 맞아요. 네, 무덤을 보시면 이 여러 무덤이 있어요. 한 무덤에 여러 무덤이 있는 것은 이제 대가야 무덤만의 특징인데 이렇게 많은 무덤이 있는 것은 정말 왕의 무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어뜸 돌방이라는 제일 큰 무덤이 있습니다. 그 곽에 어뜸 돌방의 주위로 32개의 석곽, 돌든널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그것이 이제 순장자의 묘인데요. 보면 이제 한 사람씩 또는 두 사람씩 뼈가 발견됐어요. 나이는 8살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사람이 한 사람씩 또는 두 사람씩 이제 인골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럼 순장 제도라는 게 뭐야? 네, 순장은 그 당시에 그 지배자층이 죽었을 때 4, 5세계에 대한 그런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4, 5세계에서 그 당시 누렸던
직공들을 그러니까 그 부하들을 신하들을 다 데려가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승에서 살기 함께.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순장 풍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그런 풍습이었군요. 그러니까 네. 왕이 죽으면 다 함께 가서 같이 네, 사후세계를 거기서 함께 누리자. 네, 그렇죠. 아, 그런 의미군요. 복식도 이거 공개하고 고령 지역의 순장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또 언제 사라졌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순장자에게 별도의 순장 덧노를 만들어주는 대가야의 독특한 특징만은 세상에 드러났지요. 왕이 누워 있고 아래 위로 신하들이 모양이야. 신하들도 누워 있고. 최측근에 신하를 이렇게 최측근. 그래서 머리맡과 발밑으로 이렇게 딱 구분 지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선생님은 여기 몇 명이 순장됐을 것 같아요? 한 30여 명 되지 않겠어요? 근데 비슷한데 이제 한 40명 이상이 순장이 되었다고. 이 안에 40명. 네네. 시녀가 많겠죠. 그리고 마부, 또 농부도 있고 호위무사 같은 경우에는 칼이 들어가 있었었고. 칼. 네. 농부는 뭐 토기, 또 마부면은 말에 관련된 그런 껴묵거리들이 순장자 옆에 같이 넣어져 있었던 거죠. 이 껴묵거리 아시는 분 계실려나 모르겠네. 죽은 자를 매장할 때 함께 묻는 물건이에요. 즉 부장품을 뜻하는데 철기 투구부터 금속품까지 대가야 연맹의 중심 세력이었음을 보여주는 당당한 사태입니다. 여기 조개로 만든 국자. 네, 맞습니다. 귀하게 생겼네요. 야광 조개로 만든 국자가 이게 반쪽짜리가 패널에 보시면 조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발견이 됐거든요. 이렇게 일본의 최남단에 있는 오키나와라는 곳에서 이제 그 주변에 그 야광 조개가 많이 살아요. 거기만 자생하는 그 야광 조개를 이제 국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가야가 위치상으로 외와 가장 가까운 곳이 오키나와예요. 네, 그래서 갖고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는 아주 중요한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때 일본어고도 이제 왕래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가 외입니다. 백제도 가까웠지만 외도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였죠. 철의 왕국이라 불리는 대가야는 금속 예술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선율도 품고 있습니다. 10손가락이 마디마디에 닿아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 가야국의 고라는 뜻에서 가야꼬입니다. 네, 이 마을이 우륵 선생이 태어나신 곳인가요? 아니면 우륵 선생이 여기서 터를 잡고 생활하시던 곳인가요? 우륵 선생은 490년 말경에 대가야 직활현인 성열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신데 그 현은 어디인지 지금 현재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시고. 그러나 가야금을 만든 곳은 이곳입니다. 이곳이고. 여기가 이제 우륵 선생이 가야금을 만들고 연주했던 곳이라서 이렇게 우륵 박물관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마을은 정정골이라고 합니다. 정정골. 우륵 선생이 가야금 연주할 때 이 산골짜기에 정정하게 울렸기 때문에 정정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가야금의 골짜기란 뜻으로 금곡이라고도 불렀다는데 우륵 선생이 만든 이 가야금 소리를 듣고 감동하지 않은 이가 없다는 그런 전설이 들립니다. 이 환상적인 소리의 비결은 바로 이것이라고요. 이게. 선생님, 여기 무슨 이 빨래판을 쭉 널어놨어요? 뭐 이 빨래판이에요? 무슨 뗏목이야? 뭐예요 이거는? 고령의 군목이 오동나무입니다. 이 오동나무로 가야금을 만듭니다. 그래요? 오동나무는 배수가 잘 되고 또 이래 비옥한 사질 토양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년 이상 된 오동나무를 이렇게 가야금 크기에 맞게 잘라서 5년간을 이렇게 이제 숙성시킨다. 숙성? 그리고 이게 숙성시키는 과정이군요. 이렇게 5년간을 숙성시키면은 썩어서 없어지고 또 털어져서 못 쓰고 또 너무 강해도 못 쓰고 이렇게 해서 한 90%는 없어집니다.
실제로 가야금을 만들 수 있는 건 한 10%에 불과하다. 아이고, 야, 아깝네. 예. 요즘 과학자들이 오동나무의 성근세포 구조가 좋은 공명을 일으킨다는 걸 발견했다는데요. 우륵 선생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박물관 안을 둘러보니까 우륵 선생의 음악적 천재성에 살짝 질투가 날 지경입니다. 드디어 제 모습에 가야금을 만났습니다. 이 가야금은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가야금 비슷한데요? 네, 이게 1500년 전 우륵 선생이 만든 정악 가야금이라고 합니다. 직접 만드셨군. 정악 가야금은 바른 음악이라는 뜻이며 풍류 가야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정악 가야금은 궁중음악, 네. 선비들의 풍류 계통의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느리고 굉장히 음색이 부드럽고 네. 깊은 울림 소리가 납니다. 예. 부드럽고 깊은 울림이 나온다. 이 가야금의 이판이 둥그스름한 이 모습은 하늘을 상징했다. 예. 그리고 밑판이 보면은 네모지게 팽팽하다, 그지? 네. 그거는 땅을 뜻했다는 뜻이고 가운데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 공간은 천지와 사방을 나타냈다. 그런 의미가 있고 이 12줄 얹어져 있는 것은 1년 12달을 의미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음양 오행적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가야의 우주관이 담겨 있다는 가야금. 가실왕은 대가야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말이 서로 달라서 이를 통일하기 위해 가야금과 12곡의 연주곡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가야금은 조화와 균형의 선율이었던 셈이지요. 우리도 우륵 후세니까 그 흥을 한번 살려볼까요? 초보자들한테는 어떤 노래가 연주할 수 있을까? 제일 쉬울까요? 초보자들인데서는 이제 제일 쉽게 이제 첫 번째 뜯는다. 아까 뜯는다. 예, 뜯는다. 이렇게 한번 뜯어보십시오. 저 학교 종이 보시면은 칠판에 9, 9, 10, 10, 9, 9, 8, 8 있잖아, 그지? 이렇게 뜯으면은 뜯기만 하세요. 뜯기 뜯나면은 9, 9. 오른손으로 줄을 뜯거나 튕기고 왼손으로는 줄을 눌러가지고 농호하라, 울림을 주라. 뭐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9, 9, 8, 8, 7, 7. 그렇지. 선생님 합주 한번 해볼까요? 예. 시작. 9, 8, 8, 9, 8, 8, 8, 7, 7, 9, 10, 10, 9, 8, 8, 9, 8, 7, 8, 6. 마지막에 다 했어.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요. 어린이들이 오면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가족 체험 프로를 굉장히 그렇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교육적인 이 가치가 높아지고 아름다운 선율에 푹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예. 왕이 즐겼던 음악을 듣고 나니까 오늘은 왕 노릇을 좀 하고 싶어지네요. 와, 상도 많이 타셨네. 야, 음식이 맛있긴 맛있는 모양이다. 아주 별의별 거 다 있네 여기도 그냥. 사장님이시구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알기에는 여기가 뭐 임금님 드시던 밥상을 차림이 좋다고 그래서 일부러 왔는데 맞긴 맞아요? 예, 옛날 대가야 시대 왕들이 드셨던 걸 지금 현대인들 입에 맞게끔 재조명해가지고 저희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야, 제가 듣기에는 말이죠. 이거 뭐 보니까 뭐 진찬이라고 써놨어. 진찬이라는 뜻이 뭐야? 진수성찬 줄임말 진찬인데 진수성찬. 말 그대로 이제 진상입니다. 그 대가야 시대 어른들 왕들께서 드셨던 진상. 음식. 임금님이 드셨던 왕들이 드셨던 진상 상이다. 그래서 나도 그 밥상을 한 상치 항상 받으러 왔거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내 좀 해주세요. 왕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이라면 뭐 최고의 한식이겠지요. 고소한 냄새가 마음의 가야금을 퉁퉁 울립니다. 그리요. 16가지 이상의 별미가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고령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요 한우죠, 한우. 각종 채소들이 한눈에 척 봐도 합격입니다. 제가 금년 들어와서
네. 이런 상은 처음 받아봐요. 이야, 이게 종류가 한 10대까지 되는 것 같아요. 요게 대가야 진차를 만들게 된 계기는 예. 그 저희들이 대구 인근인데 사실상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던 찰나에 네. 고령 군수님께서 네. 먹거리를 개발하자. 그래가지고 군수님이? 예예 군수님께서 그 저희들 이제 외식업하고 같이 컨택해가지고 야. 개발을 했습니다. 대가야 진차는 주 재료가 고령 주변에서 나는 로컬푸드, 즉 고령 인근에 나는 특산물로 만드는 아하. 찬입니다. 로컬 푸드. 예. 예. 뭐 거기가 고령에서 다 나는 건데 네. 혹시 선생님 고령 특산물로 만드는 거 종류가 여기 한 5종류가 있는데 5종류. 예 어느 것인지 뭐 알 수 있겠습니까? 뭐 딱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한우, 네. 고기 같아. 예. 예. 그리고 뭐 육회는 다 한우 똑같은 거고 육회. 예. 요것도 연근도 아마 혹시 고령가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다음 뭐 이거지 뭐 야채. 이거 아니까? 아니요. 뭐예요? 개진 감자. 요건 감자입니다. 감자. 아. 개진이 그거는 감자. 토질이 사질이라 가지고 예. 모래 성분이 많아 가지고 아, 그래요? 예, 감자가 분이 많고 엄청 맛있습니다. 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딸기 지금 한참 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 딸기. 예, 전국적으로 당도가 좋아가 유명합니다. 감자 연근에다가 딸기, 부추, 한우까지 여봐라. 고령의 향과 맛을 앉은 자리에서 다 만났다고 전해라. 이거 임금님만 드시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야. 그냥 한우 육즙에서 그냥 육즙이 쭉 빠져나오는데 눈으로 보기만 해도 이렇게 예. 맛이 있을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이러니 이런 음식을 임금님이 안 좋아하셨겠어요. 맞아요. 살만 찌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만 지금. 야, 지금 딱 맛있어요. 네. 맛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녹네 녹아. 그렇죠. 야, 역시 고령 한우 좋군요. 네. 고령 도축장이 다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가 한 10분 거리에 도축장이 있어가지고 항상 네. 신선한 고기를 공급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들 그 고기만큼은 알아주고 있습니다. 예. 전국 각지에서도 찾을 만큼 유명한 축산물 공판장이 있다는데요. 우수한 암소도 가장 많이 유통된다고 하네요. 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도 지천에 있으니까 고령은 참 풍요롭습니다. 그리요. 대표님, 네. 나는 고령에 와서 네. 대가야의 왕이 된 그런 기분이에요. 당연하죠. 진수 성찬에다가 이거는 원래 그 대가야 시대 왕들이 드셨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대가야 진찬인데 오늘 선생님께서 왕이 되신 겁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음식도 대접받아 먹어야 된다. 왕처럼 먹어야지. 가는 날이 장날 고령 대가야 시장은 과거 고령 시장의 맥을 잇고 있다는데 고부상들의 활약이 상당했던 곳입니다. 대가야 하면은 철의 왕국이라 불렸던 곳이죠. 물론 그 시절 그때는 역사 속으로 흘러갔지만요. 그런데 아직도요. 이곳에서는 조그만 철 하나 가지고도 갈고 닦고 두드려 가지고 연장을 만드는 대장간의 매질 소리가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럼 이 고령 대가야 시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귀한 물건들을 구경하는 재미. 그 고구마 한번 씨알 한번 굴다. 고령장에 오면 이건 한번 꼭 먹어봐야 됩니다. 그 유명한 소굴의 요리. 인심 한번 좋습니다. 그래요. 예. 하도 먹음직스러면서 제가 먹성이 좋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소구레라고 하는 단어를 몰라요. 이게 소 껍데기거든요. 돼지 껍데기보다 훨씬 맛이 좋아. 소구레. (4일과 9일이 장날인 이곳에서
가장 큰 구경거리는 바로 어이, 이거예요. 갑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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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딱딱거려. 와! 담소가 있어. 아, 담소. 와, 맛있네. 맛있지? 아, 고소가. 네네. 아, 이게 떡이구나. 흰떡, 가래떡 잘린 거구나. 가르쳐 잘라서. 설 끝나고 남은 가래떡 처치곤란일 때는 이게 딱이죠 뭐. 딱 봐도 포스가 한 해 두 해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장터의 명물 중에 한 분이래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자, 그래, 잘해줘. 아! 우와! 아! 야, 좋다. 야, 소리 좋다. 역시 장터에 와야 이 빵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자, 사장님. 예. 저 여기 대가야 시장 안에서 이 뻥 트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 올해? 지금 건 20년 가까이 다 됐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인데 예. 누가 많이 와요?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와서 이 뻥 트시나? 저 떡을 많이 태갑니다. 떡. 저 떡. 아, 떡. 예, 떡을 좀 많이 태갑니다. 떡을. 그 왜 그러면 간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서. 아, 간식은 많이 예, 한다. 예, 코로나 때문에서 지금 간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서 떡을 많이 태갑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예, 예. 간식은 많이 하신다. 예. 아, 예. 그렇군요. 오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누구야? 예, 어르신들 계시고 젊은 한 50대 중반 되는 사람도 많이 옵니다. 아, 중반대 좋으시고. 예. 사장님, 예. 손님 많이 오시게 하려면은 네. 이게 홍보를 해야 돼. 네, 홍보를.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이랍니다. 네. 허허 쉬고 들어간다. 저들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뻥튀기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박수 한번 쳐줘, 박수. 쉬고 들어간다. 저들 쉬고 들어간다. 이게 바로 시장 트롯의 매력 아니겠어요? 들어간다. 박수. 한쪽에서는 뻥튀기가 뻥뻥 터지고 또 한쪽에서는 탕탕탕탕 쇠망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곳은 3대째 장인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약 100년 전통의 대장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바쁘신데 죄송해요. 아유, 괜찮습니다. 한참 작업하시고 계신데. 예, 지금 뭘 만들고 계셨어요? 지금 이제 낫. 낫. 예. 아, 낫. 와, 낫을 예. 몇 번이나 두드려서 만들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한 1000번 이상은 두드려야 되죠. 그럼 이 낫 하나 만들고 1000번을 두드려야 돼? 예. 대장 일을 다 해보셨어? 처음에는 직장을 다녔지. 그럼 직장 다니시다 그만두시고 이거 하신 거야? 예. 아니 왜 아버지가 그 대를 이어받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제 이 대장간을 할아버지 때도 이어받아 왔기 때문에 이걸 손 놓기가 상당히 이래요. 아 이거 어려워. 예. 얼마나 힘들어 손 놓기가. 아버지는 어깨하고 힘줄이 다 끊어진 상태에도 이 대장간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뭐 아버지는 손 놓기 힘들어하고 진짜 제가 그래 일단 아버지한테 제가 그러면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래 돼가 이제 제가 이어받게 된 거죠. 할아버지 때부터 써오던 집게며 망치들이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가야 찰기 장인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구만요. 선친인 이상철 씨는 약 한 40년을 이 뜨거운 불 앞에 서 있었죠.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들 주은이 씨가 홀로 대를 잇고 있습니다. 워낙 오랜 단골들이 많아서 아버지와 실력을 비교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해요. 아버지가 이어 들어가지고 이 망치질 하는 걸 못하게 했어요. 그렇겠죠. 일을 가르쳐 주면서도 이제 옆에 서가지고 보라 그래요. 그냥 보라고. 예, 그러니까 이 망치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눈으로 보고 쇠가 늘어나는 걸 보고 아 늘어나는 걸 보고. 쇠를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라 그랬어요. 잘못하면 강철이 때문에 부러질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부러질 수가 있지.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와가지고 야야 이거 때 소리를 들어봐라 눈으로 봐라. 아 소리 들어봐라. 들어봐라. 예, 들어보고 눈으로 봐라. 눈으로 봐라. 예, 예. 때려봐라. 때리는 거는 못 때리겠어요. 왜?
일단은 때리는 거는 나중에. 아, 나중에 때린다. 예. 아,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한 일단은 다음에. 보고 듣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어느 정도 귀에 익어라 이거지 소리에. 소리에 귀가 익어라. 그게 어르신들의 그게 장인 정신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장인들이 그렇게 하셨다고. 아버지한테 한 15년 배우다가 네. 아버지 이제 한 4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혼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이 조선 낫은 1000번 이상을 두드리고 손수 물담금질 해가지고 다시 수리를 해도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합니다. 옛날에는 농사철에 손님이 많았는데 요즘은 뭐 하우스 농사로 철을 따지지 않는데요. 외지에서도 많이들 찾아오죠. 이 제일 힘든 게 이 팔목 같을래요, 팔목. 어때냐? 근데 한번 장갑 좀 벗어보세요. 그 이제 팔목 이 손이 이래가 야, 여기가 우리 2배는데 이 살이야, 살찐 거 뭐야? 완전히 이게 근육이지 뭐. 굳은 살도 근육. 먹이고 뭐 이래가 굳은 살인데. 아이고, 이거 뭐. 이게 딱딱해. 에? 이거를 그냥 땅땅 하나 수천번씩 때리니 말이야. 예. 아유. 저 서는 것도 아버지 손에 비하면 아주 아버지는 더 했었어요? 엄청나지. 그때 아버지 사진을 찍어 놓아야 되는 건데. 아버지는 60년 가까이 해나니까 이 굳은 살이 막 손은 정말로 이 손가락 한 9개 어마어마하지. 아니, 그렇게 손이 아프고 굳은 살 베기는데도 힘든 일이 없어요? 힘든 적이 있을 텐데. 많지요. 아침 일어나면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아이고. 그렇지. 그리고 손 이게 이제 아침 일어나면 망치질 많이 하면은 예, 이게 잘 안 펴질 텐데. 아구가 안 나오지. 아, 아구가 잘 안 돼. 예, 그래 이제 이래 좀 주물리고 하면 이제 손이 이제 몇 번 하고 나면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잘 안 되고. 에이, 참 이게 힘든 일이에요, 이게. 예? 힘든 직업이다. 거의 아버지가 저한테 안 보내주려고 했는데 아마 아버지는 또 이 대를 이어던 걸 이어가고 싶어하고. 그래, 앞으로도 뭐 더 계속 오래오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하셔야 되겠다. 끝까지 해야지. 현 상태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이제 지금은 좀 어수선하니까 좀 더 깔끔하게 하면서 더 좋은 연장으로 좀 소비자한테 또 이제 보답을 해야지. 100년을 이어온 가업인데 이게 뭐 함부로 이게 어느 날 쓰러질 게 아니잖아.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대 거친 손이 100년의 대장간을 지킨 것처럼 나라의 꿈을 몸바쳐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적에게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명언을 남기셨는데 이순신 장군보다 더 먼저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제가 좀 확인하러 갑니다. 조선의 위기였던 임진왜란 때 임금도 의주로 피난을 갔던 그때에 유학자의 몸으로 초야에서 나와서 전쟁터에 나선 분이 계시죠. 여기 제일 먼저 들어오니까요. 눈에 띄는 게 이 글씨예요. 이 글. 지지유국 부지유신이라는 이 뜻이 무슨 의미인가요? 지지유국 부지유신이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예. 이곳에 태어나서 예. 이곳에서 의병을 일으키신 네. 경상북도 경상도 의병대장이셨던 김면 장군이 네. 진중에서 남기신 말씀이에요. 의병 활동을 하시다가 네. 과로로 네. 병을 얻게 되었는데 예. 자기가 죽게 된 그런 임박한 순간에 예. 아, 내가 이때까지 의병 활동을 하면서 나라만 있는 줄 알았지. 아, 아파 보니까 내 몸이 있는 줄을 알게 됐다. 그래서 지지국 부지유신이라는 말씀을 남기시게 되셨어요. 야, 참 그 품이 있고 이 후세들이 꼭 기억을 남겨야 기억 머릿속에 남겨야 할 그런 이 단어네요. 나라가 있는 줄만 알고 내 몸 있는 줄 몰랐노라. 그러니까 이분이 고령 출신 예. 김면 장군. 예. 이분은 이 지역에서 네. 만석군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만석군. 예. 그것도 남명 조식 선생한테 학문을 받았지만은 예.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 활동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병을 모아서 김천지례에서 의병을 무찌르신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참 대단한 장군이시네요. 예. 그죠? 나라가 위급한데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어찌 송연의 글을 읽었다 하리야. 임진왜란 당시 갑옷 한 번 벗을 날이 없이 전투에만 신경 쓰며 수십여 차례 승리를 이끌어냈다는데 후에 곽재우 장군이
영남을 보존할 분은 바로 이분뿐이다 라면서 인품에 탄복하기도 했답니다. 선생님, 여기 위치가 참 이게 명당이라고 말할 수 있네요. 그렇죠. 이게 동남향인데 동쪽과 남향. 야, 이 위치 참 좋은데요. 부수 지리적으로 본다면 좌청령 500호가 완벽하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딱 한 군데 감싼 곳이 아주 아늑한 곳이죠.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여져 가지고 앞에만 뻥 뚫려가지고 도암이라는 그 뜻의 의미는 뭔가요? 길도자 바위암자를 쓰거든요. 바위암자. 예, 근데 이제 선비의 길이 뭐 바람이 흔들리는 칼대나 하늘 떠당기는 구름과 같은 그런 것이 되지 말고 사람이 살아가는 돌이나 학문의 이치가 굳건한 바위와 같이 굳시어라. 그래서 길도자 바위암자를 쓰게 됐어요. 굳건하게 변치 말아라. 예, 변치 말아라. 그런 뜻이군요. 참 좋죠. 도암. 제가 알기에는 이 김면 장군께서 이순신 장군보다 먼저 태어나셨죠. 그렇죠. 1541년도에 태어나셨으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50년 전에 이순신 장군보다 먼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이곳에 태어나셨는데 이제 이분이 그 진중에서 죽기 직전에 자기 동생 회를 불러요. 김회를 불러서 지금 현재 우리가 김천에서 이 중요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내가 죽게 된다면은 우리 의병들의 사기도 떨어질 것이고 반대로 외놈들의 사기는 올라갈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이 길이 뚫리면은 호남의 곡창지대로 가게 돼 있어. 그들이 고령미를 확보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려움이 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동생을 불러서 내가 만약에 죽게 되거든. 네가 나를 대신해서 지휘를 하고 내가 죽었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 그래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게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이순신 장군보다 먼저 저 김면 장군이 말씀을 하신 거네.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의병 도대장에서 병마 절도사가 되어 관군과 의군까지 통솔했던 김면 장군. 후세들에 의해 복원된 김면 장군의 유적지에는 장군이 잠들어 있는 묘도 함께 있습니다. 저 산묘가 김면 장군의 묘죠? 예. 예. 이 묘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고 김천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계영 전투장에서. 그래서 저쪽 산 능선에 있었는데 자손들이 안 되니까 이장을 하게 되겠다 하여 무덤을 파헤쳤더니 엄청나게 큰 돌덩어리 같은 것이 나와서 사람이 힘으로 안 돼서 푹거리를 깨워봤더니 곽이 나왔는데 크기가 길이가 2m, 2m, 폭이 120, 높이가 85cm, 어이구, 두께가 8cm. 이래 되는 엄청나게 큰 곽이 나왔어요. 소나무로 만났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옷나무칠을 한 김면 장군의 관이 있었어요. 관이 그 안에 들어있다? 예, 관이 있었어요. 그 관을 씌운 그럼 덮개내기. 예, 덮개죠. 이중각을 했다는 이중.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의 유해와 그분의 부인을 이곳에 합장한 합장묘입니다. 합장묘. 애국자의 생애가 적힌 신도비 앞에서 가만히 충정의 흔적을 바라봅니다. 고령에는 유독 돌에 새겨진 신성한 이야기가 많아요. 암각하의 고장이라고도 불리지요. 대가야에서 더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선사시대의 기억들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고령에는 안각화가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예. 지금 여기는 이 안각화가 주로 이제 고령을 대표하는 안각화이기도 하지만은 산당리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별자리 안각화로서는 가장 큰 규모가 있는데 약 30평의 큰 너럭바위에 600개나 뚫려 있어요. 600개? 예, 600개. 별자리 그 크기대로 밝기대로 했는데 그 가장자리 왼쪽에 보면은 유판이 있어요. 유판. 윷놀이 하는 유판이? 예, 유판이 있는데 옛날에 달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농경사회에서 10분의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유판의 한가운데 있는 별은 북극성이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북두칠성의 위치를 그려서 유판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유판이 지금 내려오는 그 유판하고
똑같습니다. 아, 똑같아요? 예,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음으로 해서 그렇군요. 그 시대 사람들이 여기에 농경 사회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살게 됐다는 의미를 뜻해요. 그럼 그 시절에 그게 청동기 시대인데. 그렇죠. 청동기 수천 년 내, 예, 2, 3천 수천 년 년 됐죠. 그렇죠. 그 이제 청동기 후기에서 초기 철기로 내려오면서 네. 안각화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네. 여기 있는 이 안각화가 고령을 대표하는 보물 605호 안각화입니다. 알터라고 불리며 가야산에서 발현된 두 줄기의 물이 합류했던 이곳. 당시에는 물이 부딪혀 돌아나가던 영험한 곳이자 두려움을 느끼던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가야산 산신에게 그들은 과연 무엇을 기원했던 것일까요? 이 바위면에는 네.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레이저로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총 57개의 무늬가 있대요. 이 안에? 예. 지금 잘 보이지 않죠? 대표적인 무늬가 둥근 무늬가 보이시죠? 뭐 같습니까? 뭐 닮았습니까, 선생님? 관역. 관역. 옛날에 이제 동물 사냥할 때 쓰는 관역.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비가 오기 전이나 하면은 해나 달에 그 해물이 달무리가 쓰기도 하고. 아, 물이? 예, 해물이가 동그랗게 쓰기도 하고. 또 강가에서 돌을 물에 던지면 일어나는 파문. 쭉 번져가는 파문. 그러니까 넓은 영토였던 확장.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주 깊은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려진 모습이 이거예요. 소 아까 앞 모양 같기도 하고 좀 머리 모양 같기도 하고. 소의 머리인지 아니면 신의 모습인지 학자들이 겨내가 보면은 이 바위면에 새긴 이 그림은 신의 모습을 그렸을 것이다. 아, 신의 모습. 신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신의 모습을 그렸는데 혹은 지모신, 그 땅을 다스리는 지모신. 그래서 농경사에서 가장 필요한 게 태양과 땅이다. 그래서 태양과 지모신을 그려놓고 이곳에서 제의를 지내는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의를 지내던 곳. 예. 아, 여기는 어린이들이나 아이들한테 배움을 주는 교육의 장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이게 뭐 본다면은 지금 우리는 너무 21세기에 살면서 너무 과학적인 기계적인 어떤 문명에 취해 있죠. 근데 이게 3, 4천 년 전 사람들이 남긴 유일한 어떤 그 형상이라면은 지금의 젊은이들한테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철학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귀한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이거를 공부시켜서 머리에 주입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예. 이맘때쯤이 고령에서 가장 큰 농사는 바로 딸기 농사예요. 안녕하세요. 귀농 후에 1995년부터 딸기 농사를 시작했다는 체험 농장을 찾았습니다. 고령 여행에서 이 싱싱한 놈을 놓칠 수가 없죠. 딸기밭에 들어오니까요, 이 딸기 향이 와 코를 팍 찌르면서 갑작스럽게 이 침샘이 돌아 먹고 싶어가지고 이 딸기를 보니까 와 딸기 맛을 봐야지 또. 야 정말 싱싱하네요. 현지에서 따가지고 지금 먹으니까. 그리고 딸기즙이 아주 흠뻑 나오네요. 아 그리고 딸기 맛이 깊어. 경북 딸기 재배 면적의 50%를 차지하는 고령 딸기. 지리산의 맑은 물에 비옥한 토양, 게다가 친환경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더욱 건강하고 향이 뛰어납니다. 직접 한번 따볼까요? 탁탁 나 여기 딱. 야 이거 지금. 야 색깔 참 좋다. 이게 다 친환경이죠? 예. 요즘은 이거 딸기를 씻어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따서 즉석에서 먹기도 하잖아요. 예, 저희도 딸기 체험을 한 지가 거의 한 12, 13년이 되거든요. 예, 그동안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간행적으로 농사를 짓다가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딸기이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수확해서 그다음에 이제 봄이 되면은 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맛있는 이 딸기가 왜 이 고령에서 유명하게 된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이 좋은 거냐 아니면 해가 좋은 거냐? 예, 이제 고령도 딸기가 이제 재배한 지 한 40년이 넘었었고요. 40년 동안에 그래도 계속 이렇게
또 농가가 뭐 줄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환경이나 이런 게 하면 딸기하고 가장 잘 적합한 것 같아요. 가야산이라는 있는 또 거기에서 맑은 산에서 내려온 물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딸기가 계속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딸기를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은 또 다른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또 딸기잼 체험을 하고 있어요. 딸기잼 체험. 예, 아이들이 또 주무르고 이렇게 적고 딸기잼이 되는 과정을 보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딸기 따는 체험도 저 인기가 있지만은 또 딸기잼 만드는 체험도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직접 딴 딸기로 기념이 될 만한 가공품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싱싱한 딸기를 아낌없이 가득 붓고 조물락조물락 와 손이 다 상큼해지는 기분이네요. 이게 아주 이 재미가 쏠쏠한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재미있겠어. 어른도 재밌는데 이 할아버지도 재밌는데 우리 손주들 얼마나 재미있어 하겠어. 어린아이들도 이게 저 오감 중에 이 촉감 이런 게 상당히 느끼고 그래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겠어요. 애들이 그런 냄새가 쓰지도 않고 그냥 향기로워서 얼마나 애기들 좋아해요. 애기들이 하다가 또 먹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렇겠죠. 이제 서서히 졸여주는데요. 신선하더라도 이 작고 못생겨가지고 판매하기 어려운 딸기들 있죠.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어요. 저 딸기를 잼을 만들 때는 이제 딸기를 넣고 주무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분을 다 날리고 나서 그 쉽게 이제 졸인다 그죠? 졸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설탕을 넣고 그다음에 조금 끓여주고 그다음에 불을 끄면은 설탕도 타지 않고 맛있는 잼이 됩니다. 설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소위 말해 한 번 맛보면 딴 건 못 먹어요. 또 내 손으로 만든 건 무조건 맛있죠 뭐. 이게 맛을 봐야 되거든. 이게 잘 안 됐으면은 좋아. 이 손가락 맛이 이 기가 막히네. 숟갈로 먹는 것보다 이 손가락 맛. 옛날에는요 그런데 맛볼 때 손가락, 애기 손가락. 그렇죠. 새끼 손가락. 아 좋은데요.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맛있는 딸기잼이 있습니다. 자 팥죽과 같이 아주 말랑말랑하게 볶고 먹기 부드러운 딸기잼입니다. 딸기밭에 와서 딸기 체험도 하고 자 그 딸기를 따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졸여가지고 설탕을 붓고 잼을 만들어낸 특별한 체험을 해봤습니다. 자, 이 최주봉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왜 못하시겠어요? 다 할 수 있죠. 이 봄철에 비타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딸기를 흠뻑 드시면은 여러분들 봄, 여름, 올 내내 비타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시간의 다리 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나를 잊고자 찾아온 여행에서 더 또렷하게 오늘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바위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별을 그리면서 행복을 기원했던 이 고령 사람들. 뭐 지금이야 사람도 변하고 풍경도 바뀌었지만은 세월이 흘러도 행복만큼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고령의 겨울 여행 저한테는 오래오래 머리에 기억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고령이었습니다. 삶이 펼쳐졌던 시간은 저각기 다르지만은 뜨겁게 채워진 열정의 농도만은 다르지 않았던 고령인들의 삶. 그 길을 걸으면서 즐겁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 일, 그 첫발 걸음인 고령 여행을 먼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두면 좀 어떨까요?